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김충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내용은 파리 올림픽의 도시 건축적 의미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선수단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종합 8위로 금메달 13개를 따은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제33회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올림픽이 언제 어디에서 열렸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초의 근대 올림픽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1896년에 열렸습니다. 인상적이게도 파리는 이번 올림픽이 세 번째 올림픽입니다. 파리는 아테네 올림픽 다음 2회 때 1900년에 올림픽이 한번 열렸었고 100년 전인 1924년에도 제8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IOC의 모토를 보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이와 같은 모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2021년에 IOC가 바뀐 모토에는 투게더라고 하는 함께라는 것을 더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림픽 경기는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하나의 행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역시 이에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리 올림픽의 도시 건축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시입니다. 파리는 기원 전에 이미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시로서 서서히 성장한 건 이제 중세 이후에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지도는 1643년에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1850년에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0년대에 파리는 지금의 파리의 모습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남작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시를 반듯반듯한 직선형의 도로와 함께 방사선에 이 도로들을 넣게 됩니다. 이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주변의 건물들을 허물 수밖에 없게 되고 집들도 역시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양식의 아파트를 그때 건축을 하게 되고 주변에 공원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로 파리는 역사 보존을 하면서 그때의 모습들을 잘 지켜내게 되고 파리의 여러 역사적인 변천 속에서 이번 강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파리 시내에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많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은 인상적이게도 이 관광 명소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인상적이게도 배를 타고 선수들이 센강에서 입장을 하면서 이 주변의 도시 풍경들을 다 보여주면서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마라톤 사이클 경기가 일어난 시점과 종점은 바로 에펠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사이클을 하는데 에펠탑의 모습을 다 보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저기가 에펠탑이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콩코드 광장에서는 BMX 프리스타일과 같은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 BMX 프리스타일, 3대3 농구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들이 이루어지는 무대로서 콩코드 광장을 활용하였습니다. 교수님, 관광 명소는 다른 올림픽 개최지에서도 많았던 것 같은데 파리 올림픽에서 추구했던 다른 가치가 있었을까요? 파리 올림픽은 역사적인 건축물에서 경기를 치렀다는 또 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앵발리드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부상 및 퇴역 군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자 군사병원으로 신축이 됐고요. 지금도 그와 같은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이곳의 앞마당을 활용해서 양궁이나 사이클, 마라톤 등이 펼쳐졌습니다. 상드 마르스 아레나라고 하는 이 경기장은 그랑팔레가 공사하는 중에 임시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상드 마르스 아레나는 이 에펠탑의 이 축상에 정확하게 일치되게 만들었고 그랑팔레의 연속선상에서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파리 올림픽은 도시를 무대로 한 도시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파리 올림픽에는 이 외에 또 어떤 다른 가치들이 지향했던 것 같나요? 환경과 기후변화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 올림픽으로서 상당히 인상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기본적인 운영 기조에서 지속 가능성 및 레거시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올림픽과 같은 큰 메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각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경기장들을 만들게 돼서 나중에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한 올림픽입니다. 특히 그와 같은 것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선수단과 선수촌이 머무른 주거시설도 특별히 많은 비용들을 들이지 않고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그리고 일회용품이 없는 케이터링을 제공하였고 선수단 숙소의 가구는 렌탈이나 재사용이나 재활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도 저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기장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경기장의 95%가 가설 경기장이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기장이었습니다. 설치된 이 가설 경기장은 100% 해체되고 그때 사용된 자재는 모두 수거해서 재활용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 파리올림픽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파리올림픽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시를 무대로 한 올림픽, 역사적인 장소를 무대로 한 올림픽, 다음 세대를 생각한 올림픽이었습니다. 만일 서울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린다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2036년 서울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앞으로 어떻게 열려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파리올림픽을 가지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런 큰 행사로 인해서 서울의 도시 개발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도심 지역을 보면 고궁과 함께 높은 마철로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리와 같이 도시를 무대로 하는 올림픽을 할 때 우리만의 특수성을 가진 도시를 무대로 올림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도 어떤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서울올림픽이 다시 개최된다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림픽을 하면서 환경적인 가치를 높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친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들을 도입하여서 경기가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시대 클래스 강의로 만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